오타니와 이정우 경기를 직접 보러 가자. 이현우의 MLBTV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이정우 선수가 5경기 연속 안타와 함께 보살까지 더하면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17년 전 강행군을 마치고 드디어 휴식일을 맞는 이정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텍사스와의 홈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는 오늘도 이 3번 중견수로 나섰는데요. 이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면서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우 선수 1사 1루 상황에서 상대 선발 잭 라이터 선수를 또 상대하게 됐는데요. 라이터는 지난 2021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텍사스의 지명을 받은 우한 선발 투수 유망주입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이날 경기 전까지는 올 시즌 3경기 2승 0.8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정우는 초구 볼을 지켜온 뒤에 2구 빠른 타이밍에 94.3마일짜리 싱커를 그대로 받아쳐서 우익수 앞으로 떨어지는 깔끔한 안타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이어지는 1사 1삼루 상황에서 이제 연속 볼넷이 나오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밀어내기로 한 점을 만회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사실 또 4회 이 수비에서 이정우 선수의 존재감이 돋보이는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네, 4회 초 2사 조나임의 좌중간 안타를 빠르게 뛰어나가서 처리를 했고요. 2루까지 달리는 이 하임을 정확한 송구로 잡아내면서 보살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 코스가 좋아서 2루타가 될 수도 있는 타구였지만 이정우 선수의 일단 커버가 완벽했고요. 그 이후에 이 정확한 송구를 가져가면서 이 시즌 3번째 보살을 따낼 수가 있었습니다. 올 시즌 이정우 선수의 베이스볼 서번트에서 볼 수 있는 이 암 스트렝스, 즉 평균 송구 속도로 봤을 때 90.3마일이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 상위 13%에 해당하는 어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송구 속도 외에도 OAA, 즉 평균 대비 아웃 기어에서도 플러스 1점, 암 밸류에 있어서도 플러스 1점, 리그 상위권의 수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정우 선수에 대한 수비의 데이터가 부족한 야수들이 종종 무리해서 뛰는 경우가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번 이 보살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텍사스와 또 팽팽한 경기를 이어간 샌프란시스코 2대2로 맞선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정말 뭐 기묘한 끝내기가 나왔죠. 이거 뭐 네. 리틀리그 홈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장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라모스가 투수 방면으로 땅볼을 때려냈는데 확실히 이게 투수가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타구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 상대 투수가 이거를 무리하게 1루 쪽으로 송구를 하다가 그 공이 파울 지역으로 크게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 상황에서 라모스 선수가 곧바로 2루 지나서 3루까지 진루를 시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이 텍사스 1루수가 그 빠진 공을 잡아서 3루로 뛰네? 던졌거든요. 네. 요게 또 빠졌어요. 사실 그 과정에서 라모스가 사실은 투수 송구 실책 이후에 2루까지 진루를 하고 3루까지 갈 때 살짝 망설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누리기는 했거든요. 그때 사실은 타이밍이 송구를 해서 잡아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대 1루수인 제이크 버거의 송구를 유도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빗나가다 보니까 홈까지 밟을 수 있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샌프란시스코는 좀 기묘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재밌긴 했지만 이 끝내기를 통해서 이틀 연속 끝내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전날에도 이 끝내기 득점의 주인공이 바로 라모스 선수였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또 끝내기 득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연속 3대2로 끝내기 승리를 거뒀고요. 다저스의 반경기차 앞선 지구선들도 유지할 수가 있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12일부터 시작이 됐었던 지옥의 17년 전 일정을 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이 하루 휴식일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17년 전 기간 동안 10승 7패 이 일정이 정말 고됐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구 선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역시 이정우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시즌 타율 3할 2푼 4리는 여전히 내셔널리그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OPS도 역시 0.929가 됐습니다. 승리 기여도 측면에서도 이정우 선수 벌써 WAR 1.5승을 기록을 하면서 MVP 후보로 꼽히는 칼 터커와 함께 내셔널리그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역시 타격도 타격이지만 수비 주로 다양한 방면에서도 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또 한 가지 언급해야 될 거는 이정우 선수가 올 시즌에 무려 23경기에서 지금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뭐 안타를 몰아치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이 23경기에서의 안타가 내셔널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동 2위의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2년차를 맞아서 이렇게 지금
지금 시즌 초반부터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정우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사실 석연찮은 심판 판정 때문에 또 손해를 보는 장면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텍사스와의 경기가 대표적이었는데요. 0대2로 뒤진 9회 말 선두타자로 나서서 이 상대 좌완 불펜이었던 가르시아를 상대한 타석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요. 이 카운트 2&2에서 5구 포심이 몸쪽 높게 들어왔고 이정우 선수 이거 스윙하러 나가다가 급하게 몸을 틀어서 이제 공을 피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공이 배트에 맞았고 이정우 선수는 배트를 놓고 그대로 또 쓰러졌습니다. 사실 요거 판정이 파울이 되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심판이 이 스윙이 먼저 나왔고 이후에 몸에 맞는 공이 됐다고 판정을 하면서 이정우 선수의 타석 결과가 또 삼진으로 판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느린 화면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배트에 공이 맞는 장면이 정확하게 나왔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이정우 선수의 몸에 맞는 장면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이 멜빈 감독 역시도 이 장면 이후에 주심을 향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이 볼 판정은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는 그대로 억울한 판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삼진으로 이 처리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뭐 이례적으로 이정우 선수 역시도 경기가 끝난 뒤에 인터뷰를 통해서 공을 피하려고 하다가 배트에 맞았는데 왜 삼진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공이 만약에 손에 맞았으면 아파서 바닥에 뒹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를 했는데 이 심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강도 높은 발언도 또 이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심판이 삼루심이 정확하게는 이 스윙 판정을 내렸는데 삼루심이 과연 이정우 선수가 이 손에 공에 맞는 걸 정확하게 보고 그런 판정을 내렸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4심 합의를 거쳤는데도 그대로 삼루심의 판정을 유지한 거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심판의 권위를 앞세워서 기존 판정을 유지하는 선택을 내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앞서 18일 필라델피아 원정에서도 심판이 이제 이정우 선수의 행동에 또 딴지를 거는 일도 있었습니다. 볼 카운트 1&1에서 3구 낮은 공이 이제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은 다음에 이정우 선수가 또 헬멧을 가볍게 이렇게 툭툭 치는 장면이 심판의 심기를 또 건드린 건데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정우 선수 헬멧이 커가지고 평소에도 스윙하면 헬멧 벗겨지니까 타석 들어서기 전에 꾹꾹 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드리거나 하는 장면들이 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범 경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ABS 챌린지를 신청하는 방식과 이정우 선수가 헬멧을 두드리는 동작이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느껴질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헬멧을 고쳐 쓰려고 두드리는 동작을 보고 이 주심이 이정우 선수가 볼 판정에 불만을 가지고 ABS 챌린지를 지금 신청이 안 되는데 신청한 건가? 라고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 밖에도 사실 이정우 선수 올 시즌 바깥쪽 공에 유독 많은 스트라이크 콜을 받으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뭐 좌타자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이정우 선수의 타석을 또 매타석 유심히 보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속상한 것도 또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문에 또 요거를 보고 이정우에 대해서 뭐 인종차별을 한다 혹은 이제 신인이나 다름없는 이정우 선수를 또 길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리그에서 갓 올라온 신인, 그것도 이제 주목받는 신인을 대상으로 이 심판들이 길들이기 판정을 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더 자세히 보면은 사실 대부분의 메이저리그 심판들은 잘못 본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다 이정우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는 스트라이크 콜에 대한 오심 자체가 많다는 점을 저는 기본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무국에서도 이정우 선수를 이 스타로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심판들이 이런 판정을 통해서 이정우 선수를 길들이거나 뭐 인종차별을 하거나 그럴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굉장한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이정우 선수한테 심판들이 그럴까 싶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길들이기를 해서 얻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계속 이런 장면을 보면 진짜 속상하고 답답한 거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불리한 판정 속에서도 이정우 선수의 또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또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이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ABS 도입 때문에 볼 판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 야구 팬들은 이 장면 보면서 또 더 답답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해 이미 이 눈이 길들여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 맞아요. 그게 올 시즌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이저리그 굉장히 상위 레벨의 리그라고 들었고 이 수준 높은 리그인데 판정은 왜 이러지? 이런 불만을 분명히 가질만 합니다. 맞습니다. 다행인 점은 메이저리그에도 내년부터는 이제 챌린지 방식으로 남아 ABS가 도입된다라는 점인데요.
있는데요. 어쨌든 이정우 선수 내일 또 하루 꿀맛 같은 또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샌디에고와 이 원정 2연전을 가지게 되는데 이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또 지구팀인 만큼 또 두 경기 성적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정우 선수 역시도 분명히 17연전 기간 동안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측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잘 쉬고 이 모레부터 다시 한번 맹타를 휘둘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가 이정우 선수의 활약과 함께 이 심판 판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보시면서 드신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7월 이 이정우 선수를 보러 직접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요 투어 상품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